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말일 30일입니다. 늦가을에 해당되는데 벌써 기온이 많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오는 우리 수험생, 수험 추위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옛날에 많이 생각나겠죠. 여러분들의 자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코로나로부터, 그리고 또 교통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또 준비해서 시험 보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온 전 국민의 행사인 만큼 서로 도와서 우리 자녀들, 대한민국의 2세들, 우리 어떻게 보면 꾸려나갈 사람들인데 좋은 싹에서 자랄 수 있도록 서로 지원하고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 부동산의 고민 궁금한 거 많이 있으시죠? 열심히 상담하도록 하면서 시원한 한 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차윤환 대표님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꼬꼬박사 강의를 통해서 한 주간의 이슈 또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까지 해결해 드릴 예정인데요. 부동산계의 터줏대감 차윤환 대표 함께하고 싶다. 오늘 하단의 번호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어요. 네, 고민 상담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또 꼬꼬박사 강의를 통해 이 시장에서 어떠한 점들을 챙겨봐야 될지 내용을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네, 오늘은 지금 한간에 많이 나돌고 있는 소문을 좀 명확하게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재개발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갖 뭐 꼴뚜기가 뛰면은 막 망둥이도 뜬다고 온갖 망나니들이 여러저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에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마치 법에 정해져 있는 양 말을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시 저 또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법이라는 부분은 짚고 나가야 될 것 같기에 한번 여러분의 마음, 혹시 두근두근한 마음 있으신 분들을 향해서 한번 강의를 할까 합니다. 제목은 공공재개발에서 권리 산정일 기준은 9월 21일이 아니다라고 잡았습니다. 공공재개발에서 권리 산정 기준일을 9월 21일로 확정 지어가지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국가가 어떤 일을 할 때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해서 그 법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서울에 너무나 지금 현재 많은 수요가 있고 어떻게든 공급을 좀 늘려볼까 하는데 땅과 부지가 없죠. 그래서 기존에 노후화된 주거 지역들을 좀 인센티브,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새 아파트도 공급을 하고 또 늘어나는 용적률 인센티브에서 일부 50% 정도의 임대 아파트를 좀 공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이 왜곡되고 있고 어떤 망나니들은 9월 21일 아니면 너는 청산된다, 너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어렵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하지 마시고요. 항상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고 요 강의를 통해서 혹시 위로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 참 어려운 말이죠. 이게 이제 2010년도로 돌아가는데요. 2010년에 7월경인가 이 도정법이라는 부분이 이게 계속 개발이 됩니다. 도정법은 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공고히 하는, 명확하게 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건축 재개발에는 하게 되면은 분양 자격, 소위 우리가 이제 입주권이라고 하죠. 조합원의 분양권을 입주권이라고 하는데 분양 자격을 논하는 기준을 좀 정하다 보니까 어떤 날에 투자를 했을 경우, 갖고 있었을 경우에
입주권이 주어지나 안 주나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도정법과 그 밑에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조례에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도정법은 상위법이죠. 도정법에서는 어떤 게 권리 산정 기준일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을 뭐 기본 계획이 수립된 데에 또는 지구 단위 계획에서 또는 재개발 재건축 지구 지정에서 또는 시군구의 그 시군구 또는 도지사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정하게 되죠. 왜냐하면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어떤 기준일을 정해놓으면 그 이전과 이유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 날짜를 기해서 분양 자격이 있다 없다를 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내려져 있다라면 법 아래에 무언가 시행을 해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만들어가야 될 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례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조합원의 분양 자격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분양권이 있고 입주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다룬 내용이죠. 그래서 권리 산정일을 기준한 정의는 도정법에서 다뤘다고 한다면 이 지자체에서 그걸 가지고 썰어서 시행을 해야 되고 시행령을 만들기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조합원의 분양 자격이 있고 입주권에 해당된다라고 하게 되죠. 서울시 조례에 보면 39조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39조에 분양 자격이 나눠져 있고 40조에는 재건축의 분양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공 재개발을 일단 국가가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권리 산정 기준일을 미리 해놓지 않으면 또 신축 쪼개기라든가 또 입주권을 나누기 위해서 기존 조합원들, 기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해서 미리 권리 산정 기준일을 못 박아두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건 매우 잘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정책을 발표할 때 무슨 개발이다 재개발 재건축하면 호재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해버리면 정해놓지 않고 시작한다면 또 다시 그 지역의 신축 쪼개기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동네가 노후도가 안 맞고 오히려 노후도가 낮아짐으로써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고 또 멀쩡한 건물들을 부셔댐으로써 국가의 자원적 낭비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러한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에는 공공 재개발 모집 공부를 하면서 이 모집 공고일로 한다라는 권리 산정인 기준을 정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배려가 깊은 정책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공 재개발이라는 건 뭐냐? 이 보통 보면은 개발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재개발도 있겠고 재건축도 있겠고 촉진지구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또 우리가 보통 보면은 가로주택 사업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뭐 가로주택 사업 잘 이해 못하죠. 그냥 나홀로 아파트 만든 행동 정도 행위 정도 보죠. 그런데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 또는 뭐 특별히 뭐 촉진지구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법들을 일일이 다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구역 지정을 하는 데는 많이 쓰이는데 궁극에 가서 조합원에 대한 자격을 논하고 건물에 대해서 짓고 또는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디테일하고 상세한 부분들은 다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조합 인가시 또는 관리처분시 하는데 사업시 인가시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결국은 조합 인가가 돼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거의 서로의 비슷한 형태로 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도정법에 준해서 할 수밖에 없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공공 재개발도 결국은 LH와 SH가 이를 도와서 하는 거겠지만 SH나 LH가 전부 땅을 사서 또는 주민들의 모든 동의를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면 모르겠지만 LH와 SH가 결국은 주민과 함께 진행하겠죠. 이게 하나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모두 가져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 재개발에 대해서 모집 공고를 하고 구체적인 그러한 법안은 만들겠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진행되는 건 도정법에 준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도정법과 이 지자체 각각의 조례들을 다 열거해서 다 상세히 보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보다 이 굉장히 정교한 법입니다. 제가 아마 전 세계 어디에도 우리나라처럼 재개발과 재건축이 많이 진화된 데가 없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 내놔도 가장 우수한 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도정법과 이 지자체의 조례가 서로 잘 맞물려 가지고 우리나라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가장 발전된 법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제 공공재개발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법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서울에 있는 낙후된 지역의 아파트를 좀 공급하고자 하는 거죠. 결국은 재개발인데 재개발, 이 도정법과 지자체 조례에 의한 이 재개발 위에 공공이라고 하는 부분, 공공은 국가가 어느 정도 관여하겠다라는 거죠. 관여를 하는데 좋은 쪽으로 하겠다. 어떻게? LH와 SH 공사 공사의 경험이 많고 택지 개발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는 이 공사가 주민들의 하는 재개발 속에 들어가서 투명하고 사업을 좀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용적률을 좀 더 완화하고 그리고 좀 더 많이 공급을 한다면 무조건 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니 늘어나는 용적률에서 50% 정도는 국가가 공사비만 주고 무조건 주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지으면은 무조건 가서 뺏어간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가 내고 이 국가나 지자체가 가져가는 거죠. 임대용으로. 그래서 요건 임대 공공을 좀 늘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공재개발이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모집 공고를 9월 17일자로 발표하게 됩니다. 국토부에서. 근데 발표 내용에 보면 공고문에 대해서 공고문을 보면은요.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 너무 많은 분량 갖고 여러분 다 얘기하면 기억도 못하죠. 또 끝나면 기억도 안 합니다. 항상 중요한 거죠. 엑기스, 핵심, 코어를 알아야 되죠. 핵심은 뭐냐? 3페이지에 있습니다. 모집 공고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공공재개발한다고 어떤 구역을 이제 신청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여러 구역에서 나도 하겠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는 걸 보고 건축업자라든가 아니면 땅 내 집 갖고 있는 분들이 막 지어대서 입주권을 마구 대량 생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모집 공고일로 지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 쪼개기라든가 새로운 분양권을 양산할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공공재개발을 모집 공고를 내면서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권리 산정일을 정하겠다. 그 날짜가 9월 21일이라는 거죠. 9월 21일을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공고일을 권리 산정 기준으로 낸 겁니다. 그러면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신발생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입주권을 대해서 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걸 한번 표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9월 21일 날 기준으로 해서 새로 신발생되는 신축 쪼개기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 이건 너무도 지당하고 좋은 발상이었고 이 부분이 아주 잘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70개 지금 현재 우리 언론에 보시면 약 70개 지역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개가 선정이 될지는 모르죠. 거기에 그냥 선정 안 되겠죠. 거기에다가 노후지수 그리고 재개발을 하기 위한 점수를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인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할 거다. 그래서 요번 것은 시범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시범적으로 발표를 해서 성과가 좋으면 또 다시 요 공공재개발을 확대해서 수요와 공급, 특히 공급 쪽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나가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다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9월 21일 기준으로
이미 준공을 했던 기준으로 한다라는 또 이 말을 섞어 집어넣은 거예요. 권리 산정을 모집 공고일로 한다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날 기준으로 9월 20일 이전으로 그 공사가 끝나가지고 준공이 난 거에 대해서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된다면 기존에 항상 법이라는 것은요 선을 보호해야 됩니다. 선한 자를 보호해야 돼요. 물론 이 이후에 쪼개기를 하는 악한 자는 보호를 받아야 안 되겠죠. 그러나 선한 자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6월 21일로 만약에 준공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원래 너무 집이 낡아가지고 그냥 원래 조상대래도 아니면 몇 년 전부터 집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서 새로 너무 낡고 추워서 집을 고쳐서 가지고 집을 지어서 새로 샀어요. 집을 이제 지었어요. 그런데 집을 여기에서부터 집 짓는 기간이 보통 7개월에서 어떤 경우 16개월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짓고 있는데 자기가 공사가 내일 모레 이제 다음 달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날 9월 20일 기준으로 지어졌다고 해서 이 사람이 현금 청산을 당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너무 불쌍하잖아요. 현금 청산이라는 걸 무서운 얘기입니다. 현금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여기에 끼어줄 수가 없으니 내가 현금 청산을 너는 여기에 있는 거의 여기에 보면 권리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가에다가 사업을 했을 때 이익이 나는 비례율을 곱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과연 감정가하고 권리산정 기준 이런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의도적으로 좀 감정가를 낮춰가지고 가죠. 왜? 너무 많이 비용 나가는 것보다 그냥 어디서 팔아먹을 거 아니니까 입주해 살 거니까 조금 낮게 평가를 해서 들어왔을 때 제대로 된 평가 높은 필요를 받는 게 더 낫다 해서 차라리 감정가를 낮추는 건데 여기에 내가 아무도 생각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갖고 오는 집을 지었다고 해서 준공이 안 났다고 현금 청산해가지고 너 나가라. 너는 여기에 그래서 여기 있는 자기는 비싸게 샀는데 그냥 현금 청산하면 싸게 나가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의 선의의 피해자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만약에 나는 이제 선의의 피해자가 됐으니까 팔고 나가고 싶어. 그런데 여기 있는 9월 21일 이후에 나온 것은 무조건 현금 청산인데 누가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공공 재개발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노후되고 낙후되어 가지고 살기가 어려워서 있는 곳인데 그러면 이 집들 빼고 나면 여기 비싼 가격도 못 받는데 이거 팔고 다른 데 아파트 살 수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냥 9월 21일자로 기준해서 준공 안 난 것들은 무조건 청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타당하지도 않다. 우리 법은 선한 사람은 보호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9월 21일 날로 기준해서 고직 공고는 나왔으나 이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고 이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이건 정부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발표되었을 때 적어도 이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진행했던 사람들만큼은 구제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하는 9월 21일자 기준으로 준공이 나야만 입주권을 준다라. 그리고 나머지는 청산한다는 거 말하는 것들은 괜히 말을 만들고 괜히 인기 끌려고 하는 발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원장님도 저는요 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법이 참 좋은 게 뭐냐면 법은 물이 물이 가는 대로 만들어진 게 법이라고 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듯이. 법은 선한 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고 악한 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거죠. 뭐 악인이라고 막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악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든 법인데 잘못하면 이 법이 엉뚱한 사람들을 악인으로 만들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혹시 건물을 이렇게 짓다가 갑자기 자기 동네가 낙후가 돼가지고 이 동네가 공공 재개발 한다고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럼 울고 불고 반대파 대지하시고 이 법이 정확하게 나오기까지 우리 국토부에서도 지정할 계획이다라고 했었죠. 공고 거주 계획이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게 계획이 되고 계획이 됐지만 확정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 이제 도정법에서 정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각 지자체 조례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이 법과 조례는 많은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게 아니고 이 21이라는 기준을 했을 때 판단 기준을 만들어서 적어도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었던 사람, 의도적인 건 아니니까 그런 분들은 구제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떠들고 있는데 뭐 막 9월 20일 아니면 다 청산이다 해가지고 말 떠드는 분들, 그리고 이것도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70개 지역이 이제 선정이 됐잖아요. 신청을 했잖아요. 그럼 70개 지역이 모두가 다 가능한 겁니까? 아니죠. 여기에는 점수 미달로 탈락할 때도 있고 다음 기회 해야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70개 지역에 대해서 모두 신청만 하면 9월 21일로 권리 산정을 못 받는 거,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말들이다. 그래서 우리 항상 가장 좋은 게 뭐죠? 어떤 때는 마음을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죠. 이게 겪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겪어보고 나야 되는 거니까 3월달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2021년 3, 4월에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이와 같은 부분이 다 정리가 되니까 우려하지 마시고 이제 곧 12월 좀 코로나 속이지만 뭐 크리스마스 있고 즐거운 날들 열심히 올해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신 분들 12월 전에도 마음을 좀 한가하게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내년 3, 4월 달까지 기다리시면서 좋은 정말 이 정부가 이렇게까지 고민해서 만드는데 요것까지 고민 안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좋은 잘 합리적이고 현명한 법과 조례가 나올 걸로 보이니 안심하고 계셔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